그래서 5분 글방 외모가 가진 영향력을 학파별로 정리해 놓은 글이죠? 네.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일단은 진화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 심리학,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 그 다음에 일단 문화 비평 페미니즘 이론,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신체 사회학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는 외모가 왜 중요해요? 진화 심리학 외모는 생물학적 신호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인 외모에 반응하기 때문에 진화된다. 진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생존하고 뭐예요? 진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과 번식. 그걸 살아남는 거 그리고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칭적인 얼굴이 건강함을 나타나고 병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젊은 피부 있죠? 그 다음에 허리나 엉덩이 비율로 봐서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성의 턱선, 어깨 같은 게 테스토스테론하고 생존 능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신뢰나 협동 가능성 평가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의 외모 같은 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심리학적으로는요?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테레오타입과 고정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테레오타입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사람. 한국 사람은 그렇지. 여자들은 그렇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에서 효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소개해 주자면 할로 이펙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모가 인격, 능력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냥 외모만 뛰어난 건데 능력이 더 있어 보이고 똑같은 외모인데도 외모가 좀 다르면 능력이 같아도 더 유능해 보인다는 거죠. 더 운이 좋아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고 예쁜 사람은 그냥 예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쁜 사람이 착하다든가 잘생긴 사람은 똑똑하고 부자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건 무의식적인 편향인데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아마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할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왠지 이쁜 애들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어떤 면은 또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인상 효과는 첫인상이 3초가 인상의 인식의 방향을 결정해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인지심리학은 뭔가를 이렇게 반응하고 인지하는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통해서 딱 보고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화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다 뭐예요? 짐작이죠. 그래서 100% 맞을 순 없지만 어떤 외모에서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마른 사람은 예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상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문화 비평과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이게 외모가 생물학적 신호가 아니라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자가 이래야 한다고 강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사회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하죠. 페미니즘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원래 시초는 그렇게 페미니즘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감시되고 억압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표현 신체 사회학에서는 외모가 뭐라고 했죠?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표현의 수단. 선생님 이거에 많이 동의해요. 외모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 명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옷을 많이 입는 사람은 좀 활동적이거나 활동적이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 있죠. 자기 현재의 희망사항이나 자기 현재의 신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진화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문화비평, 페미니즘 이론, 자기표현 신체 사회학 중에 어떤 게 가장 이 5 학파가 외모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이해가 가요?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 외모를 보고 빠르게 판단한다.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판단을 티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모를 이제 다운그레이드는 이제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고 업그레이드는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사회적 외모를 갖기 위해서라는 그런 일부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외모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 방식이 인위적인지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파들이 좀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진화 심리학은 건강한 피부를 되게 갖거라. 다른 것보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신체적인 비율, 그다음에 활력 있는 자세, 그러니까 생존 능력과 번식 능력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사회 심리학 쪽은 상대한테 보이는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 그러니까 얼굴 근육을 잘 써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하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외모가 더 못생겨지거나 좀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복장에 색을 잘 맞춰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인지 심리학은 가장 중요한 게 나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범주하잖아요. 딱 쳐다보고 그러니까 정돈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리정돈이 몸에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문화비평은 아까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 여성은 머리가 긴 게 예뻐 아니면 치마 입어 예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남이 정한 기준이니까 자기 정체성을 기반을 해서 자기가 예쁘게 가꿔라라고 하고 있죠. 이 글을 읽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자면 일단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러면 신체 사회학이 동일하는 거예요? 나는 신체 사회학에 동의하냐고요? 네. 나는 자기 표현을 하는 면에 의해서 신체 사회학을 동의하는 편이에요. 신체 사회학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진화 심리학 두 개로 하고 그 이유는 신체 자산처럼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몸을 자산처럼 쓴다는 게 나도 내 몸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체 자본이나 이런 신체적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과 외모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외모로 남한테 단서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인간의 외모를 빠르게 판단하려고 할까요? 인간의 이제 두뇌는 생존을 위해 빠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모를 단서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되게 급하잖아요. 생존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코뿔소를 만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죠? 걸어가고 있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생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판단을 꼭 예전에는 했죠. 그죠? 그럴 때는 외모를 단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인간의 두뇌가 그런 식으로 진화돼서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아까 할로 이펙트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만난 사람의 뭘로 판단한다? 외모로. 외모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후광 효과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더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어디에 포함된? 할로 이펙트가? 그럼 어디 표현하겠어요? 사람이 맨 처음 봐서 그 사람의 고정관념에 형성을 하게 하는 거니까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인지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 포함되겠죠? 범주화하거나 긍정적이다라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게 되게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사회심리학이. 외모가 영향력을 가지는 게 편견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14살밖에 되지 않아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누군가가 갖는 걸 본 적 있어요? 있긴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연예인이 데뷔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는 게 외모니까 뭐 연예인 아니더라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요? 어떤 애가 저 아이는 좀 착할 것 같았는데 되게 못됐고. 근데 외모가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네. 근데 인상이 안 좋아도 예쁘면 애들은 예쁘다고 해요? 네. 아직 잘 구분 못할 나이기도 하겠죠? 우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외모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맞추기 위한 가면일까요? 민서는 민서를 외모를 통해서 표현해요? 아니면 사회에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를. 민서가 교복을 입는 것도 사회 규범에 맞추려고 교복 입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모는 근데 같은 교복을 입더라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뭐 머리가 길다거나 짧다거나 아니면은 뭐 핀을 꼽는다거나 되게 독특한 핀을 꽂고 다니는 애가 있다거나 이런 건 다 자기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죠? 민서는 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요? 그냥 점점 갈수록 첫인상은 좋아하는데 점점 나빠지면 그게 너무 그럼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첫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좀 선생님 많이 거의 봤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첫인상이 좋았다가 안 좋은 경우는 있었는데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바뀌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를 이미 받으면 사람들이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외모가 좋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은 정의로운가요? 아니면 정의롭지 않나요? 정의롭지 않죠. 근데 외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것도 그것도 노력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애도 있는 그래서 그건 정의롭지 않다. 근데 외모도 그럼 지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지능이 고지능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지능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사회적 인기를 얻기 때문에 약간 이건 특혜받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요? 네.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면 자신감 향상에 왜 도움이 될까요? 시각적인 변화가 있고 근데 자기 효능감과 행동 변화가 이어지면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도 자신감을 증폭시킨다. 뭐 예뻐졌다, 너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살을 빼거나 아니면 외모에 내가 어울리는 색감을 찾거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죠. 요즘 애들의 외모에 집착이 좀 심한 편이에요? 네. 스케일이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 집착해요? 보통 여자애들이? 85? 그렇게 많이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시간을 쓰나요? 네. 그럼 남자애들도 그래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남자애들은 안 그러고 여자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사회적으로 아까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게 있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맞춰지는 거죠. 타자의 눈에. 안 그러면 남자애들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즘은 남자애들 더 신경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학파별 외모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진화 심리학자 데비드 버스가 쓴 거거든요. 네. 그 욕망이 진화라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뭐라고 말했죠? 아름다움은 진실보다 먼저 다가온다. 그것은 유전자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신호다. 그렇죠. 유전자는 이제 내가 남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진실보다 확 먼저 매력이 더 다가온다. 라고 그 정의로움과 매력이 공존할 때 매력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설득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이 착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인지 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외모는 판단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죠. 그 외모의 판단에 빠져서. 그래서 막 그런 꽃뱀들 있잖아요. 남자들 외모로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받아내는 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기꾼들 보면 그렇게 외모가 수려한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100%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체 사회학에서는 자신은 꾸미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설계한다는 거는 선생님 이 말이 되게 매력 있어요. 꾸민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설계한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왜 문화 비평은 건널때요? 문화 비평? 이게 더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요. 건너뛴 적 없는데? 그래서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설계한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니까 그건 좀 괜찮더라고요. 문화 비평을 한번 읽어봐요. 거울은 진실을 반사하지 않는다. 사회가 만든 환경을 대비준다. 환경이 아니라 뭘 대비쳐요? 환영. 환영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사회가 만든? 환경. 환경을 비추한다고요? 이미지를 비추겠죠. 그죠? 거울이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래야 한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죠. 민서의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외모의 고민이 뭐예요? 뭐 키인가요? 살인가요? 아니면 뭐 화장법? 이목구비. 이목구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진지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이 아이돌인가요?
그건 아니고 딱 반에서 봤을 제일 때, 예쁘네. 네. 그런 애처럼 되고 싶어요. 네. 그럼 그런 그 애가 안 원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반에서 제일 예쁜 애처럼 되는 거야? 네. 별로 관심 없는 애 있을걸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성이 없나요? 아니 외모가 예쁜 걸 안 원하는 애들이 아, 있지. 예쁘지긴 원하는데 얘처럼 되고 싶다라고 원하지 않은 애들은 있지 않나요? 대부분 다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외모에 만족하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모에 대한 게 너무 광풍처럼 너무 약간 몰입을 넘어서 공포처럼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민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껏이라는 건 선생님 그때 얘기했듯이 50%? 근데 50%가 넘어가서 90%는 너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내적으로 아무 얘기도 할 얘기 없는 사람이 막 겉만 번지를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허망하게 이를 데 없어요. 아니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외형 때문에 내적인 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에는 정말 충만한데 그런 사람도 약간 경박할 수 있겠지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겉과 속이 100%, 50%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죠? 민서는 겉에 자신 있어요? 속에 자신 있어요? 얘 거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전반적인 나의 매력 자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인상 이런 거. 외모. 외모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너네들을 외모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눈, 코, 입만 생각하잖아요. 눈, 코, 입하고 몸매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외모는 아니에요. 자세, 말투 이런 것도 다 외모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정보 전부 다. 웃는 표정, 눈빛. 눈빛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랑 다 생각해서 민서는 민서의 내적인 거 표현할 만큼 충분한 매력,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적으로? 일치해요? 그냥 그런 게 되게 외적으로.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에 매력도가 있잖아요. 그게 일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는 아니지. 내적인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민서는 어때요? 아니지. 일치하지 않아요? 어디서 자신 있어요? 내적. 내적인 거로 끌어내서 이야기해볼 게 많아요. 네. 이 심리학 여러 가지 했잖아요. 진화, 사회, 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문화비평, 자기표현, 신체사회학 중에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자면 신체사회요? 신체사회학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민서도 외모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서는 왜 화장해요? 안 피곤해 보여. 아, 피곤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네. 좀 나쁜 뜻으로 한 말인데 아니겠지만 좀 피곤하겠네요. 그 말 들으면. 민서는 친구들한테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 오늘 뭐해 보인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얘기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외모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글을 읽고 가장 재밌었던 게 있다면? 제일 재밌었던 거요? 아니 몰랐는데 그렇구나 해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영향력 학파별로 재미있게 나열한 게 좋았어요. 학파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민서가 배구를 열심히 하느라고 피곤하겠네요. 그죠? 그죠? 괜찮아요? 외모가 가진 영향력을 학파별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린 진화하고 사회적이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문화 비평하고 신체 사회가 된다. 신체 사회화로 외모를 가꾼다? 네. 그렇죠.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외모를 가꾼다. 그렇죠.